도시는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삶을 꿈꿉니다. 소박한 마당 하나, 고요한 골목,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이웃들. 그렇게 조심스레 엮인 삶이 모여 공동체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평온한 풍경은 언제나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주 작은 무시에서부터 시작되곤 하지요. 이야기는 어느 빌라의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주차, 무시되는 경고, 반복되는 불편. 처음엔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분노가 되어 번지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의 질문에 다가섭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단지 함께 있는 것뿐일까? 빌라 301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공동체가 겪는 갈등과 회복, 분열과 용서,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성숙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는 이야기도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웃과의 갈등이라는 작은 균열에서 출발해 독자는 어느새 자신과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침묵은 언제부터 방임이 되었는지, 분노는 언제부터 책임이 되었는지, 그리고 배려는 언제부터 용기가 되었는지를. 이제 그 조용한 빌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엔 고요함 속에 파도가 있고 말없는 연대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빌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적당한 조용함이었다. 하루의 피로를 말없이 품어주는 골목, 서로 얼굴을 알 정도로만 가까운 이웃들, 눈이 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오는 정겨움이 스며든 이곳은 도시 속의 작은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이런 조화로운 삶은 마치 오래된 책처럼 안정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다정하진 않아도 서로를 존중했고 예의를 지켰다. 무엇보다 선 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처음 그 차를 봤을 땐 잠깐 실수했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처음엔 누군가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댔다는 관리실 공지가 붙었다. 또 다른 날엔 2동과 3동 사이 복도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번호판은 늘 같았다. 하얀 SUV, 그 차. 이웃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진 않았다. 아마 이곳의 평온함을 깨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분노는 마치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서서히 퍼져갔다. 나 또한 아침마다 엉켜있는 차량 틈을 헤치고 출근을 서두르며 마음속에 단단한 불씨 하나를 품게 되었다. 어떤 일도 처음엔 작은 불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불편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는 사건이 된다. 그날 한 아이가 유모차를 끌고 계단을 내려오다 막혀있는 길 앞에서 멈춰 선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아이 엄마의 난처한 표정, 그 표정에 어렴풋이 비친 참고 또 참는 마음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조용히 침묵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요함이 항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건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적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는 곳이 편하려면 이웃만 잘 만나면 된다고. 우리는 몰랐다. 단 한 사람의 무심한 행동이 이토록 많은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릴 줄은. 그 SUV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지정 주차구역은 무시한 채 마치 본인의 차고인 양 아무데나 차를 밀어 넣었다. 어느 날은 1동 앞 진입로, 또 어떤 날은 쓰레기 수거함 앞. 이젠 빌라를 누비는 퍼즐 같았다. 오늘은 또 어디에 주차했을까? 주민들의 하루 시작은 이 퍼즐을 풀면서 시작되곤 했다. 아랫집 아주머니는 어느 날 아침 새벽 시장 다녀오는 길에 차를 뺄 수 없어 30분을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아휴, 나야 그렇다 쳐도. 휠체어 타는 2층 할아버진 어쩌라고 그래? 어제도 비 오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막아놨더만. 이웃들의 불만은 커졌고 마침내 관리실의 항의가 빗발쳤다. 관리소장은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지만 원칙에 철저했다. 경고문 3번 붙였습니다. 벌금 고지도 했고요. 그래도 반응이 없네요. 누군가는 말했다. 그 사람 벤츠 탄대요. 사업한다나 봐. 그러니 벌금 같은 건 눈 깜짝도 안 하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 주차장 CCTV 캡처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자꾸 이렇게 막아두시면 다른 차 못 나갑니다. 연락 좀 주세요. 단톡방 주민 A 그 아래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답글이 달렸다.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돈으로 제 시간 아끼는 건데 뭐가 문제죠? 정적. 그리고 곧 이어진 폭풍 같은 반응. 시간은 당신만에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아수라장이겠네요. 장애인 구역은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끝은 점점 날이 섰다. 평소 말 없던 주민들도 조용히 좋아요와 공감을 눌렀다. 말 없는 다수는 분노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그 차는 더욱 사람들 눈에 띄게 되었다. 이젠 주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웃들은 각자 자신이 겪은 불편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차에 흠집이 났는데 블랙박스에 그 차가 스치고 간 영상이 찍혔다고 했고, 누구는 아이를 내려주려다 갑자기 들어온 그 차에 위험할 뻔했다고 분노했다. 그의 주차는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무시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다. 이곳은 도시의 끝자락 작은 빌라.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에서 살아가는 걸 원했고 조용한 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그 조용한 하루를 흔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 그냥 못 참겠다. 비가 내렸다. 6월 중순치곤 이른 장마였다. 우산이 있어도 무릎 아래까지 젖는 날씨 속에서 주민들은 그날 아침 하나의 장면을 공유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그 위에 서 있는 하얀 SUV. 그리고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노인. 그 장면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어느새 주민 단톡방을 가득 채웠다.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 다리 수술하셨대요. 계단도 잘 못 오르시는데 관리실은 뭐하고 있냐고요. 사진을 찍은 건 사동의 윤 씨였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린 건 말 그대로 터질 게 터진 것이다. 그날 오후 관리실 게시판에 조용히 하나의 문서가 붙었다. 상습 주차 불이행자 벌금 고지 및 최종 경고 안내 벌금은 이미 200만 원을 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서엔 처음으로 명시된 이름이 있었다. 김성진. 301호.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시원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동안 그 사람으로 불렸던 존재가 이제는 이름을 얻었고 문제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닌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김성진 본인의 반응이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다. 아파트나 빌라 사는 사람들 특.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기득권 놀이하더라. 벌금? 걱정 마. 차에 비하면 동전 수준이니까. 그 말은 곧바로 캡처되어 단톡방에 돌았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누군가는 직접 김성진의 SNS에 항해 댓글을 달았다. 누군가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움직임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바로 주민증거 수집 단톡방이 생겨난 것이다. 그 방에서는 김성진의 주차 상황 사진, 차량 이동 시간, 차로 인해 일어난 불편 사례가 수집되고 공유되었다. 누군가는 영상까지 제공했다. 그가 늦은 밤 주차장을 들어오며 클렉슨을 몇 차례 울리는 모습, 차단봉 앞에서 짜증내는 모습. 이웃들은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때예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이런 사람은 끝까지 간다고요. 처음엔 단순히 주차 문제가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주고 있었다. 어쩌면 김성진이 망가뜨린 건 주차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지켜오던 조용한 배려의 문화였다. 나는 어느 밤 늦게 퇴근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그가 탄 SUV 옆을 지나쳤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텅 빈 운전석에서 이상하게도 무시라는 감정이 느껴졌다. 마치 거울처럼 나를 흘겨보는 감정 없는 눈빛. 그 순간 나도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조용히 참기만 하던 날들이 끝났다. 사람들은 이제 말 대신 행동을 택했다. 주민증거 수집 단톡방엔 날마다 새로운 자료가 올라왔고 관리실도 전보다 한층 단호한 태도로 대응에 나섰다. 그날 아침 이동 계단벽에 누군가 손수 출력한 문장이 붙었다. 질서를 지키는 이들이 손해보지 않는 빌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연대가 그 시작입니다. 그 아래엔 빌라 입주민 공동명의로 된 김성진 민원 진정서 서명지가 있었다. 그 문서 위에는 손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수십 개의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도 조용히 펜을 들었다. 서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큰 결심 같았다. 김성진은 눈치챘을까? 그는 그날 밤 SUV의 위치를 바꿨다. 단 한 번도 주차 라인을 맞춘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라인 안에 차를 댔다. 사람들은 잠깐 숨을 죽였다. 변화의 조짐인가? 라는 기대가 조심스레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다음날 아침 산산조각 났다. 장애인 구역엔 다시 그 SUV가 서 있었고 누군가 문 앞에 붙여둔 경고문은 찢긴 채 차 유리창 안쪽에 말려 들어가 있었다. 김성진은 빌라 사람들의 모든 호소를 조롱이라도 하듯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SNS에 올라온 그의 새 게시글이었다. 사람들이 날 몰아붙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여긴 법보다 감정이 먼저인 이상한 공동체다. 불편하면 각자 해결하던가. 아, 나 지금 해외 출장 준비 중이라 좀 바쁘거든요. 해시태그 빌라 사람들, 해시태그 소시오패스들이 합창, 해시태그 법대로 합시다. 사람들은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무개념이 아니었다.
이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타인의 불편을 피해 가 아닌 시비로 받아들이는 심리였다. 그제야 일동 끝집에 사는 박 과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예전에 한번 저 사람이랑 부딪힌 적 있어요. 작년 겨울이었나 아이 데리러 가려는데 차를 못 빼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내려와선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한마디가 박 과장의 인내심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여기까지 심각해질 줄 몰라 그냥 넘겼다고.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우리 집 블랙박스에 그 사람이 한밤중에 담배 피우면서 누군가 차 긁고 가는 장면 찍힌 거 있어요. 근데 번호판은 안 보여요. 차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확신은 없어요. 모든 것이 조용한 겉모습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는 단지 주차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이기심이었고 방임이었고 무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관리실은 조심스럽게 대응했다. 법적 조치를 위한 정식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그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다. 이 정도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 아침 단톡방은 김성진을 둘러싼 충격적인 제보로 들끓었다. 익명의 한 주민이 올린 게시글은 단 3문장뿐이었지만 모두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저 사람 예전에 다른 빌라에서도 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집단 민원 냈었어요. 그땐 법적 대응까지 갔고요. 이름 검색해보면 뉴스도 나옵니다. 누군가가 바로 검색했고 고지역 게시글 하단에 링크가 달렸다. 지역 뉴스였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서울 빌라 상습 불법 주차 입주자 퇴거 조치 갈등 해당 기사에 실린 인터뷰에 익숙한 말투가 등장했다. 저는 벌금 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김성진. 같은 이름, 같은 태도, 같은 패턴. 빌라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이젠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반복적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며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기생자였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진은 SNS에서 자신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자영업가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엔 공동체 윤리와 갈등 해결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 중이었다. 누군가는 그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거기엔 김성진이 양복을 입고 앉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 진짜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 그게 곧 신뢰의 씨앗이죠. 그 순간 단톡방은 정적이었다. 이건 누가 봐도 모순이었다. 누군가는 이거 코미디 아니냐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이 사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다. 그러자 삼동에 사는 장 노부부의 아들이 조용히 단 한 문장을 올렸다. 그 사람 나르시시스트 성향 심해요.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장문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김성진의 말투, 태도, 자기 합리화 방식이 모두 전형적인 자기애성 인격장애자의 특성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배신감은 심리학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이었다. 매일같이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고 불편을 강요하며도 겉으론 선하고 지적인 척을 하는 이중성.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지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폭로의 정점을 찍은 건 2층에 사는 고등학생 승훈이었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모 몰래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저 그 사람한테 몇 번 무시당한 적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했는데 안 쳐다보고 왜 여기서 타냐고 중얼거렸어요. 주차장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데 우리 차 보고 저런 차는 빼는 게 예의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그땐 그냥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글 아래로 수십 개의 격려와 사과가 달렸다. 미안해, 승훈아. 어른들이 먼저 나서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했다니 너무 속상하네. 괜찮아? 이젠 우리가 같이 할게. 걱정하지 마.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지키는 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단톡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이 공유되었다. 관리실에 공식적으로 김성진 퇴거 요청 주민 총회 개최 준비 언론 제보 여부 논의 다음 민원 대상 정리 CCTV 증거 포함 모든 것이 정돈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하던 그 시간 동안 김성진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다음 충격의 전조였다. 이상했다. 며칠 동안 김성진은 아무 말도 없었다. 단톡방은 고요했고 SUV도 주차장 어귀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말하기 시작했다. 이사 가려나 봐요. 마음이 좀 약해졌나? 이전 같았으면 그런 낙관은 없었겠지만
인간은 참 쉽게 기대를 품는 존재였다. 아무리 수없이 실망했어도 단 한 번의 침묵에 다시 희망을 걸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저녁 관리실 앞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다. 타이핑된 문서, 정중한 문장. 맨 아래는 손글씨로 쓴 듯한 사인. 김성진 301호 그건 사과문이었다. 자필 사과문 일부 발췌 저는 그동안 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너무 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 성격상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불편을 드리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빌라 주민 여러분의 정성과 배려를 이해하지 못한 제 무지가 부끄럽습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분했다. 진정성 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어디가 진정성 있어요? 저번엔 SNS에다 우리 욕했잖아요. 그래도 공개적으로 사과했잖아요. 처음 아닌가요? 정확히 그날 저녁 SUV는 지정 주차선에 정확히 들어가 있었다. 김성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가 처음으로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몇몇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참에 그냥 용서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괜히 더 문제 키우지 말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누군가는 조용히 충격적인 사진을 올렸다. 김성진의 SNS였다. 그는 비공개 계정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고 거기엔 다음과 같은 글이 남겨져 있었다. 다들 웃기다. 사과문 하나 붙여줬더니 분위기 풀리더라. 사람들이 참 단순해. 역시 결국은 감성팔이 먹히는 세상이지. 해시태그 자기 합리화 해시태그 사과 가면 끝? 모든 게 연극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려고 단지 형식적인 용서를 얻기 위해 사과문이라는 무대를 차린 것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격한 말들이 오갔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기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사 가는 것도 전략이겠죠. 벌금 피하려고. 그리고 마침내 관리실에서 공지가 내려왔다. 김성진 세대 자진 퇴거 예정 공지 입주민 301호는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으며 관리실은 원활한 이사 진행을 위해 CCTV 관리와 입구 동선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 일동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가 빌라를 떠난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후련함과 함께 묘한 씁쓸함을 남겼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다. 그래도 떠나니 됐죠. 그 사람 불쌍하기도 해요. 뭔가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를 다 감수해야 했다고요? 한편으로 사람들은 자문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연 잘 대처한 걸까? 참은 것도, 맞섰던 것도, 사과문 앞에서 잠시 흔들렸던 것도 다 사람다운 반응이었을까? 누군가는 끝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 위로 며칠 후 한 통의 택배가 관리실로 도착했다. 보낸 사람 김성진 그 택배 안엔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단지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다시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이사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301호 문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김성진의 모습을 끝내 다시 마주한 사람은 없었다. 단지 흰 SUV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그의 부재를 입증해줄 뿐이었다. 사람들은 며칠간 이상하게 조용했다. 주차장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장애인 구역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마치 누군가를 잃고 난 뒤의 공백처럼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가 남기고 간 택배 상자도 아직 관리실 구석에 놓여 있었다. 관리소장은 몇 번이고 주민들에게 내용을 열어보자고 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혹시 무슨 함정 같은 건 아닐까요? 누군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누군가에게는 분노로 남아 있었다. 301호에는 이제 임대 중이라는 종이가 붙었고 벽 너머의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날 이동박 아주머니가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하나 붙였다. 다시 서로에게 인사해요. 며칠간 마음이 복잡했지만 우리 빌라는 원래 따뜻한 곳이었잖아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 분위기 다시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강했다는 건 끝까지 우리답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박드림 그 글 아래에는 어느새 작은 글씨들이 이어졌다. 좋은 말이에요. 반성도 하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다시 고맙게 느껴지네요.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피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엔 이번엔 우리가 더 나아지자는 작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 사건을 겪고 난 후 일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체 질서 협의회를 만들었다. 무엇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말을 건네고 대화할 창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누군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는 걸 이번에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끝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것도 우리 공동체의 방식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번 사건은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끝에는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302호 창문을 바라보았다. 불 꺼진 방, 닫힌 커튼. 그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흔적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파장은 우리 안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는 결국 떠났고 우리는 남았다. 우리는 오늘도 같은 골목에서 서로의 삶을 스쳐 지나며 말없는 연대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 그 집에 불이 들어온 건 8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무더운 여름날 푸르스름한 하늘 아래로 조용히 열린 창문. 301호, 그 익숙한 숫자가 다시 불을 밝히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번씩 그 창을 올려다보았다.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새로 이사 왔나 봐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의심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혹시 친척 아니겠지? 그 방에 대한 기억은 아직 선명했다. 주차 구획 너머 엘리베이터 안 단톡방 속의 고요한 분노와 눈치 보던 말들. 그 모든 감정이 아직 그 문 앞에 남아있었기에 사람들은 쉽게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그러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왔다. 오전 10시쯤 2동과 3동 사이 골목에서 누군가 종이를 들고 나오는 게 보였다. 흰 셔츠에 회색 슬랙스를 입은 젊은 남자. 그는 입가에 얌전한 미소를 머금고 입주자 우편함마다 하나씩 종이를 넣었다. 안녕하세요. 301호에 새로 들어오게 된 윤태준입니다. 낯선 얼굴이지만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 정중한 메모에 사람들은 잠시 멍해졌다. 문득 이전 입주자의 모습이 겹쳤다. 단 한 번도 스스로 인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 문 앞에 종이가 붙으면 찍기 바빴고 누군가 말을 걸면 예민하네 라며 쏘아붙이던 사람. 이 사람은 다르네요. 사람들의 입에 다시 말이 돌기 시작했다. 주차 구획은 정확했다. 장애인 구역 옆엔 항상 여유가 있었고 정문 앞은 언제나 비워두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남자는 두 손으로 인사를 했고 아이들에게 먼저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어느 날 관리실 앞엔 작은 과일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301호 윤태준 드림. 사람들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이 사람은 다르다는 안도감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고 있구나 하는 조용한 확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심스레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경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멈춰섰다. 사실이었다. 누군가는 윤태준의 주차 위치를 매일 확인했고 누군가는 그가 SNS를 하는지 검색했다. 301호라는 숫자만으로 사람들은 아직 과거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 사건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잘못이 누적된 시간 속에서 우리 역시 서로를 의심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달라진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였을까? 그 다음 날 단톡방에는 처음으로 윤태준 본인의 인사글이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며 동시에 느꼈어요. 이곳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구나 하고요. 앞으로 저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다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301호 윤태준 드림. 그 글 아래에 달린 댓글은 전과 달랐다. 환영해요. 여긴 좋은 사람 많은 곳이에요.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가면 되죠. 걱정 마세요. 301호가 다시 따뜻해질 것 같아서 좋아요. 어쩌면 그날 사람들은 진짜 이전을 떠나보냈는지도 몰랐다. 그 자리는 여전히 301호였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 그리고 문 앞에 놓이는 신발의 모양, 무심히 걸려있는 우산 하나에도 사람들은 조용히 안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공동체는 그렇게 조금씩 사람을 믿는 연습을 다시 하고 있었다. 9월의 어느 흐릿한 오후 관리실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노란 봉투 위엔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단 4글자가 쓰여 있었다. 301호 앞으로 관리소장은 손에 든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뒷면을 살폈다. 그곳엔 작고 희미한 이름 하나. 김성진.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관리소장은 깊은 숨을 내쉰 뒤 301호 윤태준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혹시 문제 있던 그분인가요? 소장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윤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고 또 누군가는 단톡방에 소문을 흘렸다. 301호에 김성진이 편지를 보냈대. 무슨 내용일까?
이사 가더니 또 뭔가 남긴 건가? 사람들의 마음속엔 긴장과 궁금증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301호 문 앞에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윤태준이 직접 쓴 듯한 깔끔한 손글씨였다. 김성진 씨의 편지는 관리실에 다시 맡겼습니다. 내용은 열람하지 않았으며 누구든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다시 물음을 마주했다. 우리는 그를 정말로 잊었는가? 그의 말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할 수 있는가? 관리실 앞 작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편지는 흰 봉투에서 조용히 꺼내졌고 마침내 누군가 조심스레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김성진의 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는 게 맞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용기 내어 편지를 씁니다. 지난날 저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굴었는지, 왜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이 나에게 그토록 어렵게 느껴졌는지 솔직히 아직도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타인과 얽히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 내 방식대로 살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면서도 내 하루만 평온하면 괜찮다고 착각했습니다. 301호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께는 행운을 빌고 싶습니다. 제가 망친 자리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만약 용서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시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을 남겨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에 떠났고 이 편지가 그 마음의 조각이라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처럼 다정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공동체가 제게 가르쳐준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김성진 올린 편지를 다 읽은 순간 회의실은 말없이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또 다른 이는 답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우리의 방식대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그날 이후 그 편지는 관리실 벽면에 유리 액자에 넣어 조용히 전시되었다.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시 그처럼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 공동체는 그렇게 또 하나의 기록을 품었다. 상처를 안고 배움을 남기고 시간을 보내며. 가을이 깊어졌다. 해가 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바람은 코끝을 찌르듯 서늘해졌다. 골목에는 누군가 낙엽을 쓸고 있었고 가끔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지랑이처럼 퍼져나왔다. 301호 앞 복도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였다. 초록 잎이 풍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아래엔 손글씨로 쓰인 작은 팻말이 꽂혀 있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천천히 익어갑니다. 윤태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빌라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정문 옆 화단은 주민들의 손으로 다시 정비됐고 관리실 앞엔 이웃 제한함 2세로 설치되었다. 엘리베이터 안엔 인사합시다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었고 그 아래 누군가 장난스럽게 웃는 이모티콘을 그려놓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조금 더 눈을 마주쳤고 먼저 손을 흔들기도 했다. 서로의 집 이름보다는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단톡방 대신 직접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 조용한 변화의 중심에는 말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의 태도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뻔했던 공동체를 끝내 지켜낸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 김성진의 편지는 이제 관리실 유리 프레임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나치며 가끔 눈길을 주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편지가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잊지 않았기에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기억했기에 더 나아질 수 있었다. 어느 날 2층의 승훈이가 다시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골목 대청소 같이 할래요? 엄마가 빵도 굽는데요. 그리고 하나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좋아요. 저희 집은 커피 준비할게요. 나무 화분 다시 심어도 좋겠네요. 우리도 도시락 싸갈게요. 그날 골목에는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누군가는 삽을 들고 흙을 뒤적였고 누군가는 빵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고 어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그날을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평범함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그 밤 나는 처음으로 301호 창문 불빛을 오래 바라봤다. 거기엔 아무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김성진이 떠난 자리, 그 텅 빈 틈을 조용하고 다정하게 채워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때론 부딪히고 그 속에서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들로 인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빌라는 오늘도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수많은 마음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단단했고 훨씬 더 따뜻했다. 그날 이후 김성진에게서 더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가 보낸 그 계절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조용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빵을 굽고 누군가는 인사를 건네며 그저 살아간다. 서로를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웃고 다시 다정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